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라는 것으로 관련 기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투자 공부하기 힘드시죠? 제가 매주 라이브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일정 정리부터 시황, 월간 산업 리포트까지 대구남자의 직장인 일정 매매 라이브 스터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정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섹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관련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해킹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외국 정부나 기업에 이딴 해킹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이랑 중국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화이트 해커가 방어를 하고 그래서 인재가 중요하고 라고는 과거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라는 것과 더불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북한이나 중국 당국의 해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중 분쟁이 앞으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시작으로 중국을 지금보다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만,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국가의 병원 의료 기록이나 통신사 통화 기록, 국가 사이버 인프라 침투, 정부 부처의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서 각종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안신으로 알려진 상하이에 본사를 둔 아이순사는 해킹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정부 부처나 보안그룹, 국유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판매해온 업체로 돈만 주면 다해 하는 흥신소와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구글의 지메일, 애플, 미국 대형 IT 업체 등도 해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볼까요? 그래 나다 라고 김래원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말이죠. 양자 PC가 해킹에 특화된 기능을 보여주면서 현재 사이버 보안 기술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상황이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보안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인공지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진화된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양자 암호라는 것으로 이 양자 암호는 양자 역학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화 작업으로 차세대 보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뚫기 겁나게 힘든 어려운 암호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섹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양자 암호 관련 기업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테마주 대장주인 우리로 다음에 엑스게이트, KCS, 그리고 미국 양자암호 ETF인 QTUM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일정이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인 3월 7일 이전에 주요 반도체 칩스법 2와 관련된 지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차주에 주목해야 되는 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기업을 필두로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시작으로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2022년도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 줄이기를 더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보조금 약 3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조거든요.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약 13조 6천억 정도, 그래서 5년간 한 75조 5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단 우리는 여기서 함정 또한 알아야 되는데요.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에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TSMC, 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한 투자는 대부분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이며 전례가 없는 금액이나
규모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지원에 대한 법안이 시장에서 꽤 강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일 당일 발표에는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일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일정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가보자고요. 이날은 유압 로봇 시스템 기업인 KNR 시스템의 상장일입니다. 다 청약을 하셨나요? 실적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모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 희망 범위 9,000원에서 11,000원을 초과한 13,5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공모 투자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공모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 또한 그냥 저는 핑계로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국내 유일하게 유압 로봇 핵심 부품에 대한 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며 글로벌 탑티어 레벨의 기업들과 로봇 개발 파트너로 개발 기업을 서브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기대감 또한 존재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계열사, 현대차그룹,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기업 중 한 곳인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유럽의 IIT도 이 회사의 고객사입니다. 지난 약 24년간 200여 개의 고객사에 약 1,000건 내외의 로봇 및 시험 장비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압 및 전동 시스템 구축의 기술력 및 사업 레퍼런스를 보유하면서 신뢰성을 계속 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020년에는 미국 MTS, 일본 호리바 등의 컨소시엄과 경쟁해서 대만 교통부 철도국에서 발주한 철도 기술 연구 인증센터 설립을 위한 철도 차량 및 운영 시스템 시험 장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특히 철도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튀르키예 등의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 대형 프로젝트 추가 수주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으로는 2023년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매출은 81.3억 원으로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8%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고 영업이익 및 당기 순손실 역시 67억 원 정도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숫자로서의 증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방 수요 산업의 캐펙스 투자 감소 및 신규 경쟁사의 진입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하이엔드급 시험 장비 개발 완료 이후 전체 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올해부터는 이익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데요. 2022년 5억이었던 유압 로봇 사업에서 2025년까지 128억 원으로 연평균 약 2배 이상에 달하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괜찮을까?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모주로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는 만큼 그냥 공모주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리스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잘 안 보는 섹터이긴 하지만 소셜 카지노 게임 관련주인 W게임즈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7일 채용 박람회를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력에 대한 보충,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재무제표를 체크를 해봤는데 재무제표가 판타스틱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고 거기다가 당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가 20, 30대가 나오는 미친 기업이기도 합니다. 부채 비율도 10%, 20%대로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개최되는 이곳에는 특히 게임 기획 및 개발 직군의 인재를 채용하게 되는데요. 동사의 주요 게임 분야는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을 영위하면서 슬롯머신, 포커 등 카지노 게임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실제 현금을 넣어서 하는 카지노가 아니고요. 게임 재화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캐주얼 게임으로 분류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아일러스 크래지크에 따르면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2025년까지 꽤 괜찮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채용과 더불어 재무제표, 사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 등 탄탄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PBR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뭐다?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PBR이 1 이하인 이 회사가 그래도 나중에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만만하지 않은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시 상승을 그만 즐기고 현금에 대한 비중도 높여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위의 무한 상승론자, 무한 긍정론자들과
다툼을 하지 마시고요.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위에서 혹시나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믿어라 하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요. 본인의 생각에 의한 판단 그리고 투자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변화사항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구남자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